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아주 충격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이 빅테크 회사들의 CEO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 소송은 한 가지 소송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소송들이 줄지어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은 연방대법원입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결국은 이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헌법소송으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기존에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누리고 있었던 통신품위법 230조에서 이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이 빅테크 회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소송을 맡은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기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지간해서는 질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부정선거를 드러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소송들, 그것은 법정에서 굉장히 많은 패를 이제 법정에서 대부분 다 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회 차원에서 포렌식 감사를 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그 부정선거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이 지금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회사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금지시켰던 사항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영구 금지시키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의견 조정을 한 뒤에 최소 2년 동안은 지켜보겠다. 2년 뒤에 다시 검토하겠다. 그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심의해가지고 뭐 계정을 오픈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은 결론을 내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꾹 참아왔단 말입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오라고 그래도 나는 페이스북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꾹 참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집단 소송을 벌이게 되는 이게 개인적인 소송을 벌이게 되면은 헌법 소원으로 가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것이죠. 오늘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금지 중단, 침묵시키기 중단, 블랙리스트 작성, 추방, 취소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검열이 불법이고 위헌이며 완전히 미국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회사들이 전부 다 그 검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검열을 한다는 것. 이것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문제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취소당하는 일시 중지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뭐였냐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쪽에서 시진핑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난 이런 글들을 지금 올렸다가 며칠 동안 정지당했다. 도대체 트위터, 페이스북 너희들이 시진핑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들이냐라는 지금 불만이 나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진작부터 이것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독점금지법을 내걸었죠. 그래서 독점금지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무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제 이 본토, SNS의 본토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땅에서 이게 지금 입막음들하고 이용자들 입막음들하고 이 진짜 뉴스들을 갖다가 가짜 뉴스라고 막 폄하하면서 돌리지 못하게 공유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왔던 이런 그 플랫폼들의 횡포에 직접 이제 저항하고 나선 겁니다. 이 플랫폼들이 이런 횡포를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아주 큰 틀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용자들이 올린 컨텐츠 때문에 자신들이 소송당하지 않는다라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사용자들이 올린 컨텐츠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텐츠를 제어하고 입막음하려고 하는 검열 행위를 했던 이런 그 빅테크 회사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CEO들, 단순하게 그냥 회사들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예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트위터의 잭 돌시라든가 이런 CEO들을 타겟으로 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거는 것은 결국은 이 빅테크 회사들이 그런 편향적인 정치 색깔을 가지고 검열했던 그 근원이 CEO들로부터 나왔다. CEO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간을 두고 이런 정책들이 펼쳐졌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 오늘 아침에 플로리다 남부지법에다가 유튜브와 피차이를 상대로 첫 번째 집단 소송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연방대법원입니다. 그리고 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소송이 벌어질 것이고요. 직접 연방대법원으로 가는 소송도 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다른 코로나19 치료법에 대해서 그의 글을 포함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격분했었죠. 이건 제대로 된 치료법을 알려준 거였는데 뭐 근거가 없느니 잘못된 정보라느니 결국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 도대체 어떻게 질 겁니까? 제대로 된 치료법,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그 조기에 치료받았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만든 겁니다. 의사들이 머뭇거리게 만들었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거짓 정보인 것처럼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매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목숨이 잃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파우치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던 문제조차도 결국은 이 빅테크 회사들은 너무나 무책임하게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반 트럼프 깃발을 들기에 바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소송을 주도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보시는 AFPI라는 단체인데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ion.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구소라고 만들었지만은 이런 그 법정 소송의 전면에 나서서 실제로 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다에 맞는 그런 소송들을 지원하는 법률 소송 지원 단체로 그런 단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은 맥마흔이라는 분입니다. 이 린다 맥마흔은 전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행정 강요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라는 이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법률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참여하고 있는데 브룩 롤린스 같은 경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행정 강요로 같이 일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사단 혹은 트럼프 군단이라고 불렀던 인물들이 지금 도처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뭔가 활동들을 막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전에 저희가 비영리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할 때마다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다, 누가 리드한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단체들이 요즘 들어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걸 못 해왔기 때문에 보수층이 이 급진 좌파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외곽 지역에 정치권, 궤도권 안 말고 외곽 지역에 이런 그 지원 세력들이 상당히 부족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같이 일하고 있던 강요들이 전부 다 이런 외곽에다가 동조 세력들, 단체들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다 만들었죠. 지금 강요로 일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어떤 아젠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들을 국민들한테 직접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언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비영리 단체에 참여해서 정책 개발을 하는 쪽,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쪽, 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 소송에 참여해서 실제로 변호사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소송의 방향을 잡는데 지원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해서 팩들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지원금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공화당 후보들, 좀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 마가 아젠다에 동조하는 그런 동지들의 후원을 해주는 이런 단체들이 지금 속속들이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상당히 기대를 해보겠고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도 한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당연히 민주당 쪽이나 현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 이 소송에서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혈안이 될 것이 뻔합니다. 좀 이제 그걸 또 저희가 좀 봐야 되겠죠. 기자회견답게 기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몇 가지 재밌는 질문 제가 좀 골라드리자면은, 혹시 소송을 진행하다가 합의하지 않겠느냐, 세틀먼트, 이제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의에는 관심이 없다. 예. 그리고 이번 합의 기대하지도 않는다. 합의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이야기죠. 원래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손해배상 합의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지금 돈 몇 푼, 이 대기업들한테 돈 몇 푼 뜯어내자라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 제1조에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자유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예.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민의 자유권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언론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끔찍하다. 이제 주류 언론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소위 이야기하는 그들은 끔찍하다. NBC, CBS, NPR 이들은 말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시카고에서 지난 주말에 독립기념 주말에 260명이 총에 맞았는데 뉴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범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런 거 보도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예. 우리나라는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들이 이거 보도해야 된다. 깨 있어야 된다. 언론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소송이 2022년 중간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번 그 집단 소송 발표가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2022년, 2024년 이런 선거 일정과 연결돼서 적당한 타이밍이 아주 좋은 타이밍을 골라서 지금 발표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선거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 법대 그 명예교수 있죠. 이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도 오늘 그 뉴스맥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은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소송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정헌법 제1조를 가지고 빅테크의 검열의 횡포에 대항해서 국민들이 집단으로 이 자유권, 발언의 자유권, 표현의 자유권을 수호하고 나서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소송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고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것을 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 더쇼위츠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소송 내용 자체가 워낙에 복잡한 소송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으로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요. 지금도 아마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AFPI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참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셜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자신이 옳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말
political viewpoint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가 틀리다라는 이유로 검열당하거나 제재를 당했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동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웹사이트 주소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takeonbigtech.com, takeonbigtech.com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아니면은 아메리카 포스트 팔리시 인스티튜트를 또 검색을 하셔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소송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마도 빨라야 내년 선거철 직전, 늦으면은 내년 선거가 지난 뒤에쯤이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아주 큰 싸움을 지금 벌이게 됐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좀 더 자세한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트성V라는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가 적용되지만 이는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로 인정되지 않는 곳에 특별 면책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여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230조 가지고 이번 소송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면책권을 주장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230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 한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그 반독점법을 가지고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뭐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런데 집단 소송 그리고 수정헌법 1조를 가지고 집단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거는 저희가 좀 새롭게 한번 좀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소송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도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셔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꼭 드립니다.